블렌더 애니메이션 물보라 장면 만들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만들었던 다이빙 애니메이션에 물보라 장면을 추가하겠습니다.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물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데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하는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의 파티클 시스템과 메타볼을 사용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물보라를 만드는 방법과 다이나믹 페인트를 사용하여 물결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사 오브젝트와 물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숨기기 합니다. 타임라인 헤더에서 커런트 프레임을 조절해서 리사가 입수하기 직전 위치에 맞춥니다. 정면 뷰로 합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솔리드로 합니다. 파티클을 생성할 2m를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쉬 클릭, 서클을 클릭해서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단축키 G로 이동시켜 입수 지점과 수면 높이에 맞춥니다. 단축키의 수로 크기를 줄여 물보라의 최대 폭보다 조금 작게 맞춥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의 프로페이스를 채웁니다. 단축키 I로 인셋 페이스에서 물보라의 한쪽 폭에 맞춥니다. 단축키 G, Z로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단축키 X를 누르고 페이시즈를 선택해서 안쪽 면을 삭제합니다. 키프레임을 설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을 선택해서 현재 위치를 키프레임에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물보라가 가장 높아질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이 영상에서는 286프레임으로 했습니다. 단축키 G, Z를 누르고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단축키 I를 누르고 로케이션을 선택해서 키프레임에 저장합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물보라가 잦아들 프레임으로 옮깁니다. 이 영상에서는 290프레임으로 했습니다. 282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스타트 프레임을 282프레임으로 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파티클 시스템 설정을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파티클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파티클 시스템을 만들고 파티클 시스템과 파티클 세팅스의 이름을 모두 스프레쉬로 해줍니다. 에미션 항목 아래 넘버 값을 만으로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 값을 각각 282와 285로 해줍니다. 벨로시티 항목 아래 노멀 값을 0으로 하고 오브젝트 벨로시티 값을 1로 랜더마이즈 값을 1로 합니다. 파티클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애드 클릭, 메타볼 클릭, 볼을 클릭해서 메타볼을 하나 만듭니다. 메타볼은 일반 메쉬와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는 하나는 다른 메타볼과 가까워지면 서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하면 볼, 물 등의 오브젝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리솔루션 뷰포트와 렌더 값을 모두 0.03으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메타볼의 와이어 프레임 밀도가 커져 좀 더 둥근 모양이 됩니다. 이제 메타볼을 파티클 시스템의 파티클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서클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내비게이션 바에서 파티클 프로퍼티즈를 클릭합니다. 렌더 항목 아래 렌더 에즈를 오브젝트로 해줍니다. 스케일 값을 0.03으로 해서 파티클의 크기를 줄여주고 스케일 랜덤니스 값을 1로 해줍니다.
쇼 2m의 체크를 해제해서 2m를 렌더링에서 제외시킵니다. 오브젝트 아래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방금 전에 만든 메타볼로 해줍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파티클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물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 내비게이션 바에서 피직스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콜리전을 클릭합니다. 파티클 항목 아래 댐핑 값을 0.8 정도로 해서 공처럼 뛰어오르지 않게 합니다. 같은 항목이 여러 곳에 있으므로 반드시 파티클 항목 아래 댐핑인지 확인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파티클들이 수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물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이제 파티클들이 수면에 떨어질 때 생기는 물결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을 잘게 잘라주어야 합니다. 에디트 모드로 합니다. 단축키의 2를 눌러 모두 선택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엣지 클릭,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라스트 오퍼레이션 판넬에서 넘버 오브 커츠 값을 100으로 해줍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엣지 클릭, 서브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합니다. 뷰포트 헤더에서 오브젝트 클릭, 쉐이드 스무스를 클릭합니다. 피직스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다이나믹 페인트를 클릭합니다. 타입이 캔버스인 다이나믹 페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다이나믹 페인트의 타입에는 캔버스와 브러쉬가 있습니다. 애드 캔버스를 클릭합니다. 프레임 스타트와 엔드를 각각 애니메이션의 시작과 끝 프레임으로 해줍니다. 서피스 타입을 웨이브스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 타입의 오브젝트가 닿았을 때 물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브러쉬 타입의 다이나믹 페인트를 만들겠습니다. 서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피직스 프로퍼티즈 판넬에서 다이나믹 페인트를 클릭합니다. 타입을 브러쉬로 해줍니다. 애드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소스 항목 아래 페인트를 파티클 시스템으로 해주고 파티클 시스템 줄을 스프레쉬로 해줍니다.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파티클들이 수면에 닿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물보라의 마테리얼을 주겠습니다. 뷰포트 쉐이딩을 마테리얼 프리뷰로 합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파티클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뷰포트 디스플레이 항목 아래 쉐이미터를 체크 해제해서 2m를 숨기게 합니다. 메타볼을 클릭해서 선택한 후 내비게이션 바에서 마테리얼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뉴를 클릭해서 새로운 마테리얼을 만들고 이름을 스프레시로 해줍니다. 커런트 프레임을 조절해서 물보라가 가장 크게 일어난 프레임에 맞춥니다. 아래쪽에서 IOR 값을 1.333으로 트랜스미션 값을 0.5로 합니다. 세팅스 항목 아래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에 체크해주고 리프렉션 덱스 값을 0.1 정도로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렌더 프로퍼티즈를 클릭하고 렌더 엔진을 EV2로 합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 블룸,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즈, 리프렉션에 모두 체크합니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숨기게 했던 모든 오브젝트들을 보이게 합니다. 단축키 G로 메타볼을 뒤쪽으로 이동시켜 시야에서 숨깁니다. 메타볼의 경우 매수입 파티클들과 달리 눈 아이콘을 꺼서 숨기게 하면 2m에서도 사라져버리므로 위치를 이동시켜 숨겨야 합니다. 커런트 프레임과 스타트 프레임을 모두 1번 프레임으로 해줍니다. 물보라가 잘 보이도록 뷰를 설정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왼쪽 점프 투 엔드 버튼을 눌러 원위치 시킵니다. 파티클 시스템과 메타볼을 사용하여 물보라를 만드는 방법과 다이나믹 페인트를 사용하여 물결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